옛날 옛적 지금의 의정부 지역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신비로운 바위 해오름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그 위치와 모양이 독특해서 오랫동안 마을의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해오름 바위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지역에 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마을의 강은 바싹 말라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고 농작물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애써 키우던 농작물들이 수확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어떤 식으로든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해오름 바위에 찾아가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면 바위의 신령이 그 목소리를 듣고 가뭄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해오름 바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위 주위를 돌며 말없는 기도를 드렸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바치며 신령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촌장은 마침내 큰 소리로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바위의 신령이시여, 마을을 구원해 주소, 물을 내려 주소서. 기도가 끝날 무렵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무거운 먹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내 붉은 빗줄기가 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랐던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어린아이들처럼 빗속을 뛰었습니다. 해오름 바위의 전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의정부 지역의 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뭄이 들면 해오름 바위에 기도를 드렸고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비가 내려 마을을 적셔주었습니다. 그 후로 몇 세기가 지났지만 해오름 바위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뿌리 내리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오름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와 마을 사람들의 전통이 공존하는 이곳이 바로 의정부의 중요한 민속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광양에는 수많은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이야기는 바로 칠성바위와 관련된 전설이었다. 칠성바위는 광양의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바위로 하늘의 북두칠성에서 내려온 신령들이 이 바위에 깃들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광양의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칠성바위를 신성시 여겼다. 마을의 노인들은 7개의 별이 하늘에서 빛나며 마을을 눈으로 지켜본다고 믿었다. 바위 하나하나에는 신령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바위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노는 메말라갔고 시냇물은 점점 흐름을 멈췄다. 사람들은 큰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는 농사도 실패할 것이고 식량도 부족해질 것이 뻔했다. 사람들은 칠성바위에 기도를 드릴 준비를 했다. 마을의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산을 오르며 바위 앞에 섰다. 바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여 국물을 올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도 가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모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마을 청년이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하늘의 북두칠성이 반짝이며 칠성바위와 연결되는 빛의 다리를 봤다. 그곳에서 신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에 오염된 샘물을 찾아 정화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청년은 잠을 깨어났고 꿈에서 본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모두 웅성거리며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이제는 그 존재조차 사람들에게 잊혀진 작은 샘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마을 사람들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샘물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오염되어 흉측한 상태였다. 그들은 즉시 샘물을 정화하기 시작했고 여러 날 동안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샘물이 맑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낮 동안 그렇게 더웠던 날들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시원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칠성바위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후로도 칠성바위의 전설은 계속되어 내려왔다. 그 바위를 통해 신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신념과 믿음을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광양이 칠성바위는 그 이름처럼 하늘의 별들과 이어져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호랑이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하여 온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호랑이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 고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바위가 실제 호랑이의 영혼이 깃든 바위이며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 그 호랑이의 영혼이 살아나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 마을로 범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농작물은 물에 잠기고 일부 집들은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산으로 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용기로 유명한 청년이었고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호랑이 바위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젊은이들까지 처음에는 그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인지라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호랑이 바위가 있는 산 중턱까지 올라갔고 바위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밝아지며 이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는 고요하던 바위 주변에서 갑자기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위에서 사라지지 않는 빛이 비치더니 물살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강물이 빠르게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잠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듯 호랑이 바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그날을 기리며 제사를 더 크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날을 호랑이 날로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지켜가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호랑이 바위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며 호랑이 바위의 영혼이 그들에게 항상 축복과 보호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호랑이 바위에 대한 신념과 마을을 수호한다는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이 깊고 물이 맑은 양산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높은 산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용산이라 불렀습니다. 용산의 정상에는 용마루라는 넓고 푸르른 들판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용마루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1000년 동안 살고 있다는 용왕이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대신 해마다 첫 번째 수확의 일부를 용마루에 바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사람들은 매년 풍년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마을은 점점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해마다 가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첫 수확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용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장로들은 제사를 지내며 용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이 신성한 일에 참여하며 다 함께 노래와 춤을 준비했습니다. 용마루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사였고 이를 통해 마을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갑자기 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말라버렸고 밭에는 파종한 곡식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용마루에 특별히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며 용왕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간청했지만 가뭄은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농부가 꿈속에서 용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을이 첫 수확을 바쳤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마을 모든 이들이 진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더욱 많은 복을 내릴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용마루에 올라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비가 대지를 적시자 메말랐던 강은 다시 물을 가득 채웠고 밭에는 푸른 곡식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왕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을 기뻐하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양산의 마을은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자연과 의조화로운 삶을 지속하려 노력했고 매년 용마루에서 함께하는 축제는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그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